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영양사 합격의 길. 영양사 강의 진행 20여 년 이상,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영양사 특강 열림 영양사 실전 모의고사 제1판 대표 저자 5인. 가장 진화된 최신 영양사 수험서.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세요. 영양사 실전 모의고사에서 식품학을 담당하는 김만수입니다. 자, 바로 1회 문제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102쪽 한번 보시죠. 1번 다음 중 수분 활성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항상 1보다 크다. 틀린 보기죠.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항상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기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보기 2번 세균의 최저 사용육 수분 활성도는 0.7이다. 네. 자, 미생물의 최종 미생물의 최저 생육 수분 활성도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세균 같은 경우에는 0.91, 그죠? 0.91이고, 그 다음에 효모는 0.88, 그리고 곰팡이는 0.80, 그죠?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꼭 좀 외워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2번도 틀린 거죠. 그죠? 보기 3번 가수분해 반응은 수분 활성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여기서 보면 가수분해 반응이니까는 말 그대로 물을 첨가해서 분해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분 활성도에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기 3번도 틀린 답이 되고요. 다음에 보기 4번. 자, 마이야르 반응은 수분 활성도 0.6에서 0.7 범위에서 반응 속도가 최대가 된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비효소적인 관련 반응 중에 대표적인 그 마이야르 반응은 수분 활성도가 0.6에서 0.7 때 최대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마이야르 반응을 한다는 것은 결국 식품에서 갈색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바람직한 경우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수분 활성도 측면에서 보면 수분 활성도를 더 높이거나 또는 낮춰놓으면 마이야르 반응이 어떻게 지연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마이야르 반응 속도가 최대 반응이 0.6에서 0.7이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식품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은 수분 활성도를 어떻게 0.6이나 0.7보다 더 낮추거나 또는 더 높여주게 되면 마이야르 반응 속도를 좀 낮출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5번. 자, 임의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의 100을 곱한 값이 수분 활성도다. 자, AW 수분 활성도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보죠. 자, 수분 활성도를 구하는 공식은 P0분의 P로 우리가 정리를 하죠. 자, 이 P0는 뭐예요? 순수한 수분의 포화 수증기압을 나타내는 거고, 이 P는 식품의 수증기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수한 물에서 이제 수분이 기화되는 거, 즉 날아가는 거하고 여기는 식품 속에서 수분이 날아가는 거. 이거로 이제 우리가 AW를 이제 구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결국 뭐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의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 자,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이 P죠. 그죠?
여기다가 뭐를 곱한 거야? 그 문제에서 보면은요. 100을 곱한 게 뭐다? 수분 활성도다 라고 보기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보기겠죠. 그죠? 그래서 틀린 예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한번 보시죠. 곶감, 버섯, 해조류 등에 존재하는 당알코올. 자, 거기 곶감, 버섯, 해조류에 줄 좀 치시고요. 그리고 당알코올에 줄 치시고, 그 다음에 이콜, 만니톨.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곶감, 버섯, 해조류에 포함된 당알코올, 그러면 만니톨. 자, 그러면 이제 보기 1번부터 보죠. 자, 리비톨, 리보즈의 환원체죠. 리보즈의 환원체고, 그 다음에 2번 솔비톨. 솔비톨 같은 경우는 포도당의 환원체죠. 그리고 특징이 뭐예요? 포도당의 환원체면서 당뇨병 환자의 감미료로 이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습성이 있다 정도만 결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자일리톨, 자일로즈의 환원체. 자일로즈의 환원체로 얘도 마찬가지로 당뇨병 환자의 감미료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보기 4번 만니톨. 자, 얘가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기 5번 이노시톨. 이노시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일명 근육당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리비톨, 솔비톨, 자일리톨, 만니톨까지는 전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런 형태, 이렇게 구조식이 이런 형태로 되었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거를 사슬 구조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노시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리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고리 구조 형태로 된 당알코올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얘가 근육이나 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 근육당이라고도 얘기한다.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번 문제. 다음 중 전하당의 특징으로 옳은 것. 자, 전하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드는 게 전하당이냐 하면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설탕이 있어요. 자, 설탕을 산이나 또는 효소를 가지고 뭐를 해? 가수분해를 해요. 가수분해. 그러면은 설탕이 분해가 되겠죠. 그 뭐로 분해가 되느냐? 설탕의 구성 성분인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렇게 분해가 돼.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어떤 식으로 가수분해가 되느냐 하면은 동량 가수분해가 되는 거야. 동량. 그러니까는 자, 설탕 한 분자를 산이나 효소 갖고 가수분해하면 자, 동량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당 몇 분자? 포도당 한 분자. 그죠? 그리고 과당 한 분자. 이렇게 동량 가수분해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전하당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전하당의 특징들이 이제 거기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보기 1번 설탕에 인벌타제, 효소죠. 자, 효소가 작용하여 생성한다. 자, 이게 맞는 보기죠. 보기고, 그 다음에 보기 2번 물엿의 주성분. 자, 물엿의 주성분은 뭐냐 하면 덱스트린이에요. 덱스트린. 물엿의 주성분은 덱스트린이 주성분이야. 그래서 틀린 보기고, 그 다음에 단맛은 설탕의 한 2분의 1 정도다. 그게 아니고, 자, 단맛은 설탕을 100으로 기준을 했을 때, 이 전하당 같은 경우에는 124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더 달아요. 그래서 단맛은 설탕의 2분의 1 정도가 틀린 보기고, 그 다음에 보기 4번 포도당과 과당이 3대 1의 혼합물이 아니고 어떻다고? 1대 1의 혼합물이에요. 그죠? 1대 1의 혼합물. 설탕에 비해 용해도가 낮아. 캔디 제조에 이용이 된다. 자,
설탕에 비해 전하당은 용해도가 어때요? 더 높아요. 높기 때문에 캔디 제조에 이용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안 나왔지만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전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설탕은 성광성이 뭐를 나타내느냐? 우선성을 나타내. 설탕은 성광성이 우선성을 나타내요. 우선성. 자, 그런데 산이나 효소 갖고 가수분해해서 만든 이 전하당 같은 경우에는 성광성이 뭐로 바뀐다? 좌선성으로 바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하당 같은 경우에는 뭐의 능력이 더 크느냐 하면은 이 과당의 능력이 더 커요. 전하당 같은 경우는 과당의 능력이 더 크다고. 자, 우리가 이런 시간에서도 말씀 나눴듯이 왜 과당의 특징 중에서 뭐야? 천연 당 중에서는 감미도가 가장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감미도하고 용해도는 뭐하다? 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당이 천연 당류 중에서 감미가 단맛이 가장 강하니까 당연히 뭐야? 용해도도 가장 크겠죠. 그지? 그래서 설탕에 비해서는 당연히 전하당은 용해도가 커요. 낮은 게 아니고 크단 말이야. 그래서 캔디 제조에 이용한다. 그리고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우선성에서 좌선성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 과당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설탕에 비해서 단맛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뭐 뒤에도 또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기로 할게요. 그다음에 4번 문제. 자, 다음 중 전분 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알파형 전분이 베타형 전분으로 되는 현상이다. 자, 이런 보기들이 아마 이번 여러분들이 보실 시험에서도 아마 이런 보기가 아마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자, 알파형 전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호화 전분, 호화 전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에 비해서 베타형 전분, 그 옆에 보면 베타형 전분이라고 나와 있죠. 자, 베타형 전분은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상전분. 그러니까 베타형 전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알파형 전분은 결국 어떤 의미하고 똑같냐 하면은 호화 전분이라는 의미하고 같은 거고, 그리고 자, 베타형 전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포함한다는 거야. 자, 첫 번째가 생전분이라는 의미, 두 번째가 노화 전분이라는 의미. 노화 전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장을 읽다 보시면 이게 지금 생전분에 대한 얘기인지 노화 전분에 대한 얘기인지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 근데 아무튼 알파형 그러면은 이건 호화된 상태. 베타형 그러면 이거는 생전분이나 또는 노화된 상태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분의 호화에 대한 얘기니까 알파형 전분이 베타형 전분으로 되는 현상,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답이 맞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베타형 전분이 알파형 전분이 되는 과정,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기 2번. 자, 첨가한 당 함량이 많을수록 호화되기가 쉽다. 자, 전분이 있고 전분에다가 설탕이나 당을 첨가하는 거야. 거기 당에다가 줄 좀 쳐주세요. 당. 자, 뭐 설탕이나 당 같은 걸 첨가를 해. 그러면 호화가 빨라진다? 아니에요. 늦어져.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당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탈수제의 역할을 해. 그래서 호화를 지연시켜요. 호화를 지연시킨다고. 그래서 틀린 보기고. 그 다음에 3번 전분 입자가 클수록 호화되기가 쉽다. 자, 이게 맞는 얘기죠. 전분 입자가 클수록. 그래서 전분 입자가 큰 감자 전분이 전분 입자가 작은 곡류 전분,
뭐 쌀이나 뭐 보리나 이런 전분들보다 호화되는 게 더 빨라요. 호화 속도가 더 빠르다고. 전분의 입자가 클수록 호화되기가 쉽다. 그다음에 4번. 쌀 전분이 감자 전분보다 호화되기 쉽다. 자, 이거 금방 3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틀린 거야. 그지? 쌀 전분은 전분 입자가 어때요? 감자 전분 입자보다 커요, 작아요? 작지요. 그죠? 그잖아. 쌀 전분의 입자가 감자 전분의 입자보다 작아요. 그죠? 작단 말이야.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고, 그 다음에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많을수록 호화되기 쉽다? 아니에요.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많을수록요, 우리 이론 시간에서도 말씀 나눴듯이 뭐하다고? 입체적인 장애를 받게 돼. 왜냐하면 얘가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밀로펙틴의 구조는 가지가 많은 나무 형태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호화되기가 어려워. 근데 그거를 우리가 화학적으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했다? 제가 금방 표현했던 거예요. 입체적인 장애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밀로펙틴은 입체적인 장애를 받기 때문에 아밀로즈보다 호화의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자, 다음 중 전분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유화제를 첨가를 해. 유화제를 첨가하게 되면은 전분들이 침전해서 자, 뭐 하는 거? 회합하는 것을 방해를 해. 거기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 전분들의 회합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유화제의 역할이야. 그래서 노화가 지연된다. 맞고. 자, 황산염을 첨가를 해요. 황산염을 첨가하면 탈수가 돼갖고 노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게 답이야. 예. 그 다음에 3번. 자, 온도를 낮춰. 그래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도로 저장을 해. 그러면은 전분 입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고화된 상태로 존재를 해. 그래서 호화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분을 10에서 15%로 유지를 한다. 그죠? 왜냐하면 10에서 15%로 하면은 전분들이 서로 회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전분들이 회합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겠지. 그죠? 전분들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동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단 말이야, 물이. 그래서 수분의 농도를 탈수를 시켜두면은 전분들의 이동을 제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노화를 지연시켜. 그다음에 고농도의 설탕을 첨가한다. 자, 아까 몇 번에서 우리 4번 문제인가요? 4번 문제 보기 2번에서도 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 했죠. 왜? 첨가된 당이 있으면 호화가 잘 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 고농도의 설탕을 첨가해. 그러면 이 고농도의 설탕이 무슨 역할을 한다? 자, 이 설탕이 무슨 역할을 해? 탈수제 역할을 해. 탈수제 역할. 그래서 뭐 할 수가 있다? 노화를 억제시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를 첨가하는 거? 황산염을 첨가하는 거. 그죠? 황산염을. 다음에, 자, 6번은 자, 여러분들 6번은 좀 표시 좀 해 놓으세요. 이 문제는 그 유지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총 정리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1번. 보기 1번. 자, 다음 중 유지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유지의 점도. 거기 점도에다 줄 좀 쳐주세요. 점도. 점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을수록 감소한다. 자, 이게 맞는 정답이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을수록. 자, 불포화 지방산의 구조. 우리가 이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요? 응? 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 구조가 이렇게 직선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이게 얘가
포화 지방산의 이게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거에 비해서 자,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중결합 있을 때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죠. 이렇게 꺾이잖아. 그래서 이중결합 있고 또 여기 이중결합 있으면 또 이렇게 꺾인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서로 모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모하기가 서로 결합하기가. 얘 같은 이렇게 직선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 지방산들끼리 거리가 가까워져서 결합할 수가 있죠. 그 힘이 아마 제가 이런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만데르발스 힘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죠? 그래서 만데르발스 힘에 의해서 이렇게 직선 구조로 되어 있는 애들은 쉽게 결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막 구조가 꺾여 있으면 서로 결합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을수록 유지의 점도는 감소하게 돼. 자, 이게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보기 2번. 유지의 융점. 그 융점에도 줄 좀 쳐주세요. 탄소 길이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자, 2번, 보기 2번, 보기 3번. 자, 그거 두 개를 좀 이렇게 묶어 주세요. 이렇게. 2번, 3번을 이렇게 묶어. 자, 그리고 그 내용은 자, 요거 좀 꼭 좀 기억 좀 해 두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탄소 길이. 자, 요거 좀 같이 좀 그리시죠. 자, 탄소 길이. 야, 이거. 탄소 길이고, 자, 뭐 이쪽이 뭐라고 표현할까? 높고 여기가 낮아, 이렇게. 그런가? 자, 융점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산의 융점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융점 어떻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탄소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지방산의 융점은 높아진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용해도 이렇게. 자, 탄소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지방산의 용해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이렇게 좀 기억 좀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2번, 3번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죠? 보기 2번, 3번 문제. 자, 4번. 유지 굴절률은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자, 여기서 불포화도에다가 줄 좀 쳐주세요. 자, 불포화도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불포화도가 이중결합의 숫자. 이중결합의 수. 자, 그러니까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자,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굴절되는 것을 나타내는 정도가 굴절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금방 여기서 우리가 봤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다고 해봐. 이렇게. 이게 지금 불포화 지방산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자, 빛이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제 꺾이겠죠. 여기에 매질이 다르기 때문에 꺾인다고. 빛이 이렇게 직선으로 쭉 들어오는 게 아니고. 왜냐면 여기는 공기고, 여기는 뭐야? 여기는 기름이잖아. 기름이니까는 이게 이제 꺾이게 돼요. 이렇게 와갖고 이제 꺾이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 와갖고 이제 이렇게 부딪혔어. 그 굴절돼서 또 이렇게 굴절되겠죠. 또 굴절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포화지방산들만 쫙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때요? 한번 굴절하고 그 다음에 빛이 진행할 수 있겠죠. 그지? 그래, 아이고, 잠깐만요. 마스크. 빠져. 그래서 보기 4번. 유지의 굴절률은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낮아진다가 아니고 뭐겠어요? 높아진다. 그렇겠죠. 봐봐. 여기서 이렇게 포화지방산 같이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냥 한 번 굴절하고 마는데 여기는 이렇게 서로 결합 안 되어 있으니까 여러 번 굴절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유지의 요드가. 그 요드가에다 줄 좀 쳐주세요. 요드가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불포화 정도. 불포화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요드가예요. 그래서 자, 유지의 요드가는 오랜 시간 상온에 방치할수록 증가한다. 즉, 이중결합이 늘어나요? 아니지. 3패가 돼갖고 이중결합이 줄어들겠지. 그죠? 그래서 요드가는 낮아져. 요드가는 낮아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리화학적인 내용을 총 정리해 놓은 거니까 잘 좀 기억 좀 해 두세요.